50세가 넘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깻잎을 먹는 방식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깻잎은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자 쌈 재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싸 먹을 때의 그 향긋한 맛, 입안을 가득 채우는 개운함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다고 알려진 깻잎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신장과 심장,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깻잎과 궁합이 맞지 않는 몇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땀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지만 또 어떤 분은 같은 음식을 먹고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피로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함께 먹는 세 가지 음식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씹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합과 그 원인, 그리고 반대로 깨씹의 효능을 2배로 높여주는 건강한 식단 조합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깻잎을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깻잎이 여러분의 몸을 망치는 음식이 아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깻잎을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깻잎은 단순한 향신 채소가 아니라 몸속을 정화하고 노화를 늦추며 기억력까지 도와주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깻잎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는 생선 기름에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선 기름은 위장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깻잎은 흡수가 부드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더욱 적합한 공급원입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다면 깻잎 속 오메가3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유럽에서는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쓰이는 허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분이 깻잎에도 들어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게다가 피톨,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이처럼 깻잎은 그 자체로도 매우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깨씹 또한 섭취 방식에 따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깻잎이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몇 가지 잘못된 섭취 방식은 그 장점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깻잎 장아찌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깻잎 장아찌는 짭짤하고 밥 반찬으로 좋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에 상비해 두고 드시는 음식입니다. 특히 바쁜 날,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 한 장씩 꺼내 먹으면 간편하다는 이유로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이면에는 소금 과다 섭취라는 심각한 건강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 100끼에는 평균 800mg에 달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1일 최대 나트륨 섭취량을 2영지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단지 깨씹 장아찌 몇 장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90%에 해당하는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씹 장아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찌개, 김치, 양념고기, 각종 양념장 등 이미 식탁 위에는 짠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 모든 것을 합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훌쩍 넘어서게 되며 이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더불어 시판되는 깨십장아찌에는 식품 보존을 위해 안식향산나트륨 같은 화학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들은 일정 기준 이하로 섭취하면 괜찮지만 자주 섭취하게 되면 간과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장아찌를 꼭 드시고 싶다면 직접 담그되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 보존료 없이 소량만 만들어 며칠 내에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깻잎을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건강 습관입니다. 소금과 보존료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깻잎을 제대로 씻지 않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흐르는 물에 잠깐 헹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깻잎의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주름이 많기 때문에 농약과 먼지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깻잎은 시금치, 상추와 함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겉보기에 신선해 보여도 표면에 남아있는 농약이 체내에 들어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은 뒷면이 울퉁불퉁하고 섬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농약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물 1리터에 소금 1큰술 혹은 식초 1큰술을 희석한 물에 깻잎을 약 5분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깻잎에 붙은 농약이 느슨해지면서 제거되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약 30초 이상 깻잎의 앞면과 뒷면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씻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깨끗이 씻는 것, 어찌 보면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이 깻잎을 보약으로 만들지 독약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을 잘못 씻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해서 깻잎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매 끼니마다 깻잎을 넉넉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깻잎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과유불급이 될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심장 박동 이상, 근육마비, 심한 경우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거나 다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칼륨 섭취 과다 여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깻잎을 바나나, 고구마, 감자와 함께 자주 섭취하는 분들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식품은 모두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조합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깻잎 5장에서 7장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깻잎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 몸에 맞는 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깻잎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깻잎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 조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삼겹살이나 고기구이와 깻잎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삼겹살을 구워 깻잎에 싸 먹습니다. 단순한 입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깻잎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은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깻잎은 고기의 필터 역할을 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혈관을 지켜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두부와 깻잎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깻잎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기억력 감퇴와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이상적인 식단이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남성, 어르신들에게 깻잎과 두부의 조합은 부담 없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합은 가지와 깻잎입니다.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자색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깻잎이 더해지면 항염 작용과 면역 강화까지 더해져 특히 고지혈증이나 대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 좋은 궁합이 됩니다. 이처럼 깻잎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을 잘 선택해 함께 먹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은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깻잎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건강 성인의 경우 깻잎을 하루에 5장에서 7장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 비타민 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며 신장이나 소화기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보다 더 적은 양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깻잎과 가지 모두 섭취 시간대에 따라 흡수율과 체내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나 저녁 7시 이전입니다. 아침에는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저녁 이른 시간에는 체내 해독 기능과 순환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깻잎과 가지의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고 숙면을 돕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식탁 위에서의 작은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진 양과 올바른 시간에 맞춰 깻잎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식습관이 약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양과 시간을 지켜 깻잎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식단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신선한 깻잎 몇 장과 두부, 오이, 토마토를 곁들인 간단한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점심에는 가지와 마늘을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 현미밥과 함께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 수육을 깻잎에 싸서 소금기 없는 소스로 함께 드시면 부담 없이 속 편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맛있는 조합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김 선생님은
한때 손주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양 상담을 받은 후 매일 아침 깻잎을 곁들인 두부 샐러드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책을 읽고 손주의 숙제를 도와줄 정도로 변화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특별한 약이 아니더라도 익숙한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만으로 건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약을 쓰지 않고도 깻잎과 가지 같은 익숙한 식재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엌 안, 식탁 위에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깻잎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깻잎 장아찌, 제대로 씻지 않은 깻잎, 그리고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구이, 두부, 가지와 같은 음식과 궁합을 잘 맞춰 먹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루 섭취량과 섭취 시간대만 잘 지켜도 깻잎은 진정한 자연의 약초가 되어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작지만 의미 있는 다짐을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깻잎을 제대로 씻겠습니다. 매주 가지와 깻잎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강을 향한 약속이 되고 하루하루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신장을, 누군가의 기억력을 조용히 지켜줄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깻잎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